도착했어. 바로 여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사부님께 연락을 드렸거든. 그랬더니 여기에 도관이 하나 있다고 알려주셨어. 사부님도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셨어. 그냥 내가 여기 오면 자연스럽게 답을 찾게 될 거래. 하지만 단지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니야. 남부의 풍경이 아름다우니까 너도 데려와서 보여주고 싶었거든. 향로의 향은 오늘 피운 거야. 아마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나 봐. 네가 말한 사부님 지금 어디 계신데? 아니, 그래도 방금 전 우리가 궁금해하던 것에 대해서는 해답을 줬네. 응, 아마 다들 그 축제에 참여하러 갔을 거야. 일단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자. 알고 싶으면 가서 보면 되지 않을까? 무슨 일이야? 나한테 네가 무대에 오를 수 있게 할 방법이 있어. 하지만 그 대신 너도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줘야 해. 내가 루성을 보는 요령을 알려줄게. 그럼 넌 우리가 네 사부님을 만나뵐 수 있게 데려다 주는 거야. 어때? 그럼 잠깐 네 루성 좀 빌려줄래?
전에 했던 그 뮤지컬 때문에 일부러 배웠거든. 그런데 아쉽게도 결국 루성을 연주하는 장면은 삭제됐어. 그래도 기술은 다다익선이라더니 여기서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네. 알겠어. 서두르지 마. 사실 네가 서두르는 바람에 제대로 못 불고 있는 거야. 아까 연주하는 걸 보니까 손가락의 정확한 위치를 제대로 누르기도 전에 급하게 숨을 불어넣더라고. 그러면 당연히 음정이 맞을 리가 없지. 봐, 이렇게 눌러야 해. 그래야 구멍이 완전히 막히면서 음정이 정확해지거든. 정말 활발한 꼬마 도사네. 네가 말한 그 말썽꾸러기가 설마 난 아니겠지? 무생물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도가의 법술 중 하나야. 이 종이약을 보낸 사람은 아마도 그 꼬마 도사가 얘기했던 사부님이겠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하는 건 분명 그만한 의도가 있겠지. 단서는 종이에 있는 4가지 무늬에 있어. 구름은 하늘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 일단 높은 곳에 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맞아. 아까 그 도관이 이 산 위에 있었거든. 남부의 산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는 전설이 있으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를 줄 알아?
그나저나 이 대나무 숲 확실히 극중 배경이랑 비슷하긴 하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약초 캐는 소년 같은 게 아니라 아가씨랑 사랑의 도피를 하고 있는 도련님이야. 어때?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야. 네가 잘못 본 거겠지. 내 등에 있는 건 광주리가 아니라 네가 직접 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 꽉 잡아. 이제 알겠지? 내 등에 있는 건 내 아내야! 여현님! 살려주세요! 그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어렵게 해낸 건데 그렇게 쉽게 놓아줄 리가 없잖아. 좋아. 그럼 약속하는 거다. 내가 평생 널 업고 다니기로. 내가 아까 방향을 제대로 안 보고 달렸나? 이 대나무 숲은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대나무를 심어놓은 위치와 방향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 맞아. 이 대나무 숲에 침입한 사람은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없고 자기도 모르는 새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게 돼. 확실히 그 진법이랑 아주 비슷해. 하지만 팔진도의 파해법은 진의 배치를 바꿔서 출구를 찾는 방식이야. 진법으로 미루어보면 출구는 보통 기문둔갑의 팔문 중 귀란 방향이라 여기는 생문에 위치해 있어. 생문은 아마 이 방향에 있을 거야. 잠깐만. 법술의 기운이 느껴져. 법술은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없어. 이건 분명 오늘, 아니, 조금 전에 설치된 거야. 이 진을 펼친 사람은 아까 우리한테 종이약을 줬던 사람과 같은 사람일 테고. 감히 여쭙건대 선배님께서는 어째서 장치를 설치하고 이곳에 몸을 숨기고 계십니까?
저는 선배님을 만나뵌 적도 없는데 어째서 갑자기 저희를 공격하시나요? 걱정 마. 난 괜찮아. 게다가 내 실력은 너도 알고 있잖아. 짐작건데 아까 그 장치도 분명 선배님이 설치하신 거겠죠? 전에 들은 적 있어요. 집안에 장치를 잘 다루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어른이 한 분 계시다는 걸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설마 사부님께서...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저한테 알려주는 걸 잊으셨을까요? 진작 알았더라면 분명 제가 먼저 찾아뵈었을 텐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저희가 소홀했던 게 맞으니까요. 다음번에는 꼭 당수께 큰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은 후배가 무례했습니다. 하씨 가문의 혈통을 지닌 사람만이 법수를 운용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안심하세요. 저도 앞으로 계속 수련하며 법술에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아마 도관 근처에 있을 것 같아. 피곤해? 그럼 산꼭대기로 가서 바람 좀 쐬자.
진짜 법술을 배우고 싶어? 사실 난 줄곧 생각해왔어. 하씨 가문에게 있어 법술은 하늘이 내린 축복일지 아니면 저주일지 말이야. 아까 당수께서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을 때 실은 그분께 정말 여쭤보고 싶었어. 만약 나까지 법술을 포기해버린다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말이야. 사실 난 어릴 때부터 너를 엄청 부러워했어. 응, 넌 늘 엄청 꼿꼿해 보였거든. 목표를 하나 정하고 나면 온 힘을 다해 그 목표로 나아가잖아. 하지만 난 어떤 일이든 늘 등 떠밀려 하게 되는 것 같아. 법술을 배우는 일이든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들이든 말이야. 걱정 마. 법술을 포기하겠다는 건 그냥 해본 말일 뿐이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하씨 가문의 미래는 전부 네 손에 달렸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봐. 방금 당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니 반발심이 좀 생긴 거겠지. 그건 나도 내 사부님께 여쭤본 적 있어. 우리 아버지도 법술이 배우기 싫어서 경찰이 되셨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말이야. 그때 난 희명실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했어. 사부님께서는 법술을 다 배우고 나면 예전에는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때 나는 어쩌면 종이하게 되어서 너를 보러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 다만 나중에야 알게 됐지. 아무리 법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종이학을 움직여서 바다를 건너게 할 수는 없다는 걸. 하지만 그때의 내가 만약 그걸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럴 용기가 없었을 거야. 분명한 사실인 걸 어떻게 해. 그냥 지금의 내가 점점 깨닫게 된 것뿐이야. 하씨 가문의 혈통이든 법술이든 어쩌면 모두 내 숙명일지도 모른다는 걸. 비록 숙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 숙명의 주인은 바로 나잖아. 널 만나고 법술로 널 보호해주고 널 돕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내 뜻대로 해나갈 수 있고 또 바꿔나갈 수 있는 일들이야. 바다를 건넌 것뿐만 아니라 시공간까지 뛰어넘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 좀 봐. 꼭 십자 모양 같지 않아? 나는 이 기호가 우리가 찾으려는 게 돌 4개 가운데에 있다는 힌트일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나한테 맡겨. 그렇게 진심을 담아 물어봤으니 내가 한 수 보여주마. 자, 분수술이야. 말 그대로 물줄기를 갈라놓는 거지. 그래도 예전엔 어항 같은 용기로만 연습해봤고 이렇게 큰 곳에서 써보는 건 처음이야. 긴장하지 마. 내가 있잖아. 길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일까 걱정된다면 나만 따라오면 돼. 안개에는 인과가 있으니 구름을 걷어내면 본 모습이 드러나리라. 그런 법술이 어디 있겠어. 그냥 안개를 불어서 날려버리면 되잖아. 바람이 빠르게 불어오고 그림자는 자취 없으니 지체 없이 구름을 몰아내고 안개를 흩어내라. 바람이 그쳤어. 한번 볼래? 그냥 문득 뭘 좀 깨달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실력을 늘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예전부터 계속 고민했거든.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점점 법술을 도구로 아니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바로 조금 전에 처음 법술을 배울 때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어. 난 정말 잊고 있었던 거야. 법술이 얼마나 재미있는 존재인지.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오랫동안 찾고 나서야 답은 처음부터 눈앞에 있었다는 걸 발견했네. 어쩌면 가끔은 문제의 답이 바로 그 문제 자체일지도 몰라. 이렇게 간단한 이치인데도 난 이해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네. 벽에 적혀있던 그 시처럼?
네 말이 다 맞아. 누나는 철학자가 될 만한 재능도 있다는 걸 몰랐네.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잖아. 게다가 나랑 같이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을 나누고 있는데 나에게 또 무슨 아쉬움이 있겠어? 약속한 거야. 하지만 말로만 하면 안 돼. 아까 산에 올라올 때 과수원한 곳을 본 것 같아. 아, 사실 저희는 볼 일이 있어서 온 거라서요. 혹시 여기 귤나무가 있나요? 여기 벌레들은 평범하지 않아서 어쩌면 맹독을 가진 녀석이 있을지도 몰라. 아, 죄송해요. 할머니 과수원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방금 고충 같은 전설이 떠올라서 순간 급해졌어요. 사실 나도 정고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알고 있어. 전설에 따르면 정고에 걸린 사람은 7일 안에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불태워버린다고 해. 8일째가 되면 그 사람은 무정하고 무감각하게 변해서 곧 죽고 말아. 걱정 마. 설령 내가 실수로 고에 걸린다 해도 너에 대한 마음이 고작 7일 만에 다 없어져 버리진 않을 테니까. 아직 볼 일이 있으시니 저희는 이만 방해하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거 괜찮은데? 아! 괜찮아. 그냥 나뭇가지에 실수로 긁힌 거야. 그럼 네가 후후 불어주면 안 아플 것 같아. 별거 아니야. 그냥 네가 너무 귀여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그리고 너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 기분 너무 좋다. 정말 이렇게 널 안고 영원히 놓지 않고 싶어. 누나, 키스해도 돼? 그건 그냥 전설일 뿐이야. 그런 상관없는 일은 신경 쓰지 마. 난 지금 더 중요한 일만 하고 싶어. 찡그리지 마. 네 이런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너한테 키스하는 게 싫어? 너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지금 내 머릿속은 온통 너뿐이야. 키스 한 번으로 어떻게 충분하겠어? 하지만 너만 보면 그냥 키스하고 싶어서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 잠깐만, 고를 해독하는 방법은 나도 하나 알아.
도가에는 대체술이 있어서 풀과 나무로 인형을 만든 뒤에 골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어. 난 그냥 너랑 단둘이 있고 싶을 뿐인걸. 나 못 믿는 거야? 네가 고른 거라면 분명 쓸 수 있을 거야. 네 안목은 항상 최고니까. 쓸 수 있다고 했잖아. 누나, 왜 날 안 믿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 난 계속 네 곁에 있을게. 역시 누나야. 옷 한 벌만 더 만들면 완성이네. 어디가? 네 솜씨가 정말 좋긴 하지만 난 얘보다 훨씬 잘생겼거든. 그야 당연하지. 누나는 나만 좋아해야 돼. 인형이라도 감히 나랑 사랑을 놓고 다툴 생각은 하지도 마. 그럼 이제 법수를 쓰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할게. 난 앉아서도 법수를 쓸 수 있어. 누나, 날 못 믿는 거야? 아, 도가의 대체술로 풀어보려고요. 이 인형이 저희가 만든 대역이에요. 아,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뭘 하든 다 괜찮아. 난 당연히 널 믿으니까. 지금은 별로 안 좋아. 미안해. 나 가지 마.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너한테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사실 나 정고에 걸린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만들어낸 눈속임이야. 그냥 우연히 손이 베인 거였는데 갑자기 정고에 걸린 척하면서 너를 좀 놀려주고 싶었어. 미안해. 나 때문에 걱정하게 해서. 정말 아니야. 하늘의 맹세. 맹세할게. 100년은 너무 길잖아. 약속할게. 네가 있는 한 나는 무정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내가 정고에 걸렸든 아니든 확실해. 난 평생 한 사람만 좋아했고 앞으로도 그 사람만 좋아할 거야. 오랫동안, 영원히. 원래는 인형을 다 만든 다음에 다시 널 속여서 정고가 이미 풀렸다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이 인형을 할머니가 보실 줄은 누가 알았겠어. 게다가 네가 내 입을 막고 있었잖아. 비파 먹고 싶어? 내가 따다 줄게. 맹세할게. 아까는 정보에 걸린 척했지만 너한테 한 애정 표현은 전부 진심이었어. 상처가 또 아파지네. 누나, 빨리 좀 봐줘. 누나, 저는 미니미 탕이 아니에요. 제가 대신 혼내줄게요. 야. 역시 누나는 나를 아낄 줄 알았어.
화 풀렸어? 그럼 네가 화풀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절대 아무 말 안 할게. 계속 기회를 봐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라.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여기 좀 봐. 꼭 십자 모양 같지 않아? 나는 이 기호가 우리가 찾으려는 게 돌 4개 가운데에 있다는 힌트일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나한테 맡겨. 그렇게 진심을 담아 물어봤으니 내가 한 수 보여주마. 자, 분수술이야. 말 그대로 물줄기를 갈라놓는 거지. 그래도 예전엔 어항 같은 용기로만 연습해봤고 이렇게 큰 곳에서 써보는 건 처음이야. 긴장하지 마. 내가 있잖아. 길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일까 걱정된다면 나만 따라오면 돼. 안개에는 인과가 있으니 구름을 걷어내면 본 모습이 드러나리라. 그런 법술이 어디 있겠어. 그냥 안개를 불어서 날려버리면 되잖아. 바람이 빠르게 불어오고 그림자는 자취 없으니 지체 없이 구름을 몰아내고 안개를 흩어내라. 바람이 그쳤어. 한번 볼래?
그냥 문득 뭘 좀 깨달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실력을 늘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예전부터 계속 고민했거든.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점점 법술을 도구로 아니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바로 조금 전에 처음 법술을 배울 때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어. 난 정말 잊고 있었던 거야. 법술이 얼마나 재미있는 존재인지.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이렇게 빙빙 돌면서 오랫동안 찾고 나서야 답은 처음부터 눈앞에 있었다는 걸 발견했네. 어쩌면 가끔은 문제의 답이 바로 그 문제 자체일지도 몰라. 이렇게 간단한 이치인데도 난 이해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네. 벽에 적혀있던 그 시처럼? 응, 네 말이 다 맞아. 누나는 철학자가 될 만한 재능도 있다는 걸 몰랐네.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잖아. 게다가 나랑 같이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을 나누고 있는데 나에게 또 무슨 아쉬움이 있겠어? 약속한 거야. 하지만 말로만 하면 안 돼.